지난 15일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죠. 중국 측의 요청으로 조용한 장소가 선택됐고 약 4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됐어요. 정상회담 이후 주식시장의 반응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는데요. 이 말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딱히 바랄 것도 없었고 결과물 또한 도드라지게 시장 기대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양측 간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은 회담을 연다고 해서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작년 11월에도 5년 만에 미국과 중국이 만나서 딱히 건진 거 없이 기싸움만 한 3시간 정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대화들이 오갔고 얼마나 관계 회복에 진전이 있었는지 아버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먼저 미국이 중국 측에 요구했던 사항을 보려고 하는데요. 한 5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전부 수용되지 못했죠. 첫째로 미국 국민들에 대한 감금을 중단할 걸 요구했는데요. 중국에서는 지난 2021년 9월 중국 내에서 수집, 생산한 정보의 외국 반출을 차단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의 데이터 보안법이 발효가 됐었죠. 같은 해 11월에는 개인정보 수집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무단 사용 시 처벌하는 규정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도 발효가 됐었고요. 또 올해 7월에는 반간첩법 개정안이 발효됐었어요. 이 새로운 방첩법은 간첩 행위에 국가 안보와 국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 취득, 매수, 불법 제공을 명시해서 논란을 빚었었죠. 맞아. 문제는 반간첩법 등의 규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거지. 누구라도 당국의 눈밖에 나면 처벌받거나 이미 감금될 수 있다는 말이 되거든. 그러니 누가 중국에 마음 놓고 투자를 하겠니? 외국 기업들은 중국 내 고객 및 사업 자료를 본국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정보 및 방첩 법률을 위반할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겠지. 실제로 이 중국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자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 10월이었지. SNS 채널을 통해서 방첩법 개정안이 외국 기업과 외국인들의 중국 내 합법적 경영, 투자, 업무, 학업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하긴 했어. 그런데 역시 안보와 국익의 정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하지는 않았었단 말이지. 이번 에이펙 회담 때 그거랑 관련해서 시진핑이 직접 주관해서 미국 기업인들과 만남을 가졌다고는 하는데 이 기존의 반간첩법 중에 철폐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은 또 없었다고 하죠. 음. 다음 두 번째 요구사항으로 신장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인권 관련 이슈가 논의가 됐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CR도 먹히지 않는 모습이었죠. 그렇지, 신장에 대한 중국 입장에 대해서는 여러 번 우리 방송을 통해서 언급이 있었어, 그렇지? 그런데 신장 지역에 대해서 자유를 주게 된다면 자칫 분리 독립 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섣불리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야.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남중국해 및 대만 지역에서의 중국 군사활동 중단을 요구했어요.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서 그 U자 형태의 9개 선인 남해 9단선을 따라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아세안 국가들과 계속해서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힘센 나라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군사기지를 건설하는데 힘이 약한 나라가 무슨 방법이 있겠어. 하소연할 곳이 마땅치 않단 말이지.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한 적이 있었고, 지난 2016년도 7월이었지.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는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판결을 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군사행동은 멈추지 않았지. 또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처럼 큰 나라가 법적인 근거도 없이 자기네 바다라고 우기면 또 그걸 방치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다음 네 번째 요구사항으로 비시장적인 불공정 경쟁을 중단할 걸 요구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죠. 비시장적 불공정 경쟁의 대부분은 약탈적인 백객이나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서 경쟁 우위에 서려는 모든 시도를 말하는데요. 중국 측에서는 우리는 그런 일 없어 하고 딱 잡아떼고 있어요. 자기들은 그런 불공정 행위를 한 적이 없으니까 딱히 합의할 것도 없다는 말이겠죠.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중국에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오히려 러시아와는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이스라엘 전쟁 초기에는 양측 중간의 입장을 고수해 왔었지만 또 지금은 또 팔레스타인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상황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참 쥐어받고 싶은 청개
청개구리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만 미국의 요청을 묵살한 것은 아니지 중국도 미국에게 크게 두 가지를 요청했었어. 첫째는 대만 무기 공급의 중단 요구였지. 뭐 저번 정상회담 때도 얘기했지만 중국 입장에서 대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 중 1순위야. 기필코 대만을 어떻게든 합병을 하겠다는 생각이거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또 버릴 수가 없어. 우방을 버렸다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 누가 미국 편에 서겠니? 누가 달러를 쓰겠어? 아무도 안 쓰겠죠. 그렇지. 두 번째는 대중국 무역 관세 및 기술 수출 금지 조치, 그리고 또 중국 기업 성장을 억제하는 규제 중단 등의 그 문제 중단을 요청했는데 역시 미국 입장에서 커지고 있는 중국 시장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 이 주도권 경쟁에서 패배할 수도 있잖아.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절대로 양보가 되지 않는 부분이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하면 됐지 덜할 문제는 아니거든. 정상회담이라는 게 협력이나 뭐 관계 개선 같은 걸 위해서 만나는 만남의 자리인데 참 뭔가 서로 귀를 막고 응, 안 돼 하는 입장만 듣는 기분이죠. 물론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자그마한 성과들도 있었긴 해요. 한 네 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위 군사 소통 채널을 회복하고 불필요한 분쟁과 오해를 통제하기로 했죠. 군사소통 채널은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때 폐쇄됐었잖아. 근데 이게 다시 회복된 거니까 양국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확산되는 문제만큼은 이제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두 번째는 마약 문제에 대한 협의였어요. 심각했지. 네, 미국에서 이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음. 뉴스에서 보니까 몸이 막 굳어 있는 상태로 온 길거리에 사람들이 좀비처럼 그냥 막 서 있더라고요. 그게 펜타닐 때문이라는 건데 이게 워낙 저렴한 마약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저소득층 깊숙이 침투가 돼서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어가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바이든이 회담장에서 가장 먼저 거론했던 만큼 정말 중국 측의 협조가 절실했던 문제였어. 그 마약의 원재료가 대부분 어디서 나온지 아니? 중국산이죠. 맞아. 그 원재료가 멕시코로 넘어가서 가공된 다음에 미국으로 유입돼 왔거든. 재료 수출 단계에서부터 원천 봉쇄가 돼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양측의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반드시 양국의 협조가 있어야만 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세 번째는 AI에 관해서 정부 간 소통 체제를 세우기로 했어요.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인류를 말살시키려는 것은 AI였고 이수가 좋아하는 영화 어벤져스에서도 인류는 결국 울트론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위험에 빠졌다는 얘기를 했었지. AI의 학습 능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기 때문에 영화와 같은 문제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 그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규제 협약이 필요하다는 부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거야. 다음으로 네 번째는 2024년 초에 미중 한국 노선을 확대하고 교육, 유학생, 청년 문화, 스포츠, 비즈니스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향후 5년 안에 5만 명의 미국 학생을 중국에 초대하기로 했죠. 이렇게 몇 가지 가시적인 성과를 얻긴 했는데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절대 양보하지 않으면서 딱히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어요. 저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굳이 만난 이유가 있어. 이 바이든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 낮은 지지율에 대한 돌파구가 필요했기 때문일 거야. 지지율 면에서 트럼프에게 소폭 뒤지고 있는데 그 지지율이 여간에서는 올라오지 않고 있거든. 물론 미국에서는 민주당, 공화당 공이 중국에 대한 압박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어.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감정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다만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중국이 미국의 통제권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였는데 이번 회담을 통해서 중국을 다시 통제권 안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거야. 그리고 뭐 중국도 약간의 성과는 있지. 중국 측의 요청으로 미중 정상회담이 에이펙의 부수적인 행사가 아니라 별도의 공식적인 행사로 열렸다는 점이야. 국제사회에서 정말 미국과 어깨를 나눌 수 있는 주요 2개국 G2의 지도자로서 위상을 과시한 것이 그들에겐 아주 중요한 소득이 될 수 있을 거야. 맞아요.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중미 정상회담이 결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의 한 부설 양자 행사나 곁다리 회담이 아니라 별도의 공식적이고 매우 중요한 정상회담이라는 정보를 분명히 전한 것이다 라면서 의미 부여를 굉장히 크게 했죠. 하지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온건했어요. 증시에는 딱히 도움될 만한 내용이 없었다는 점이 이번 회담의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네요. 그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